네, 안녕하세요. 설월기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오늘은 이제 사실 투자에 관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좀 하죠. 이게 투자를 하는 이유가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함인데 생각해 보면은 그냥 한 1, 2년 정도 투자를 하는 걸로 뭔가 접근하지 않고 노후 준비를 관점으로 하면 한 30년, 40년 이렇게 투자를 할 텐데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는 그냥 꾸준하게 미국 주식을 사는 행위가 그 자체가 곧 노후 준비를 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되는 이유인데요. 그 이유가 이제 노후 준비의 본질을 다시 좀 정의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노후 준비라는 게 단순히 돈을 모아두거나 특정한 금융 상품에 가입하는 행위도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사실 내가 더 이상 일하지 않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시점에도 현재와 유사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 흐름과 구매력이 지속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 관점에서 보면 뭐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은행 예금은 인플레이션을 이기기가 어렵잖아요. 또 부동산은 유동성과 관리 측면에서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이제 정부의 어떤 규제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연금은 안정성이 있지만 수익률과 운용의 자유도가 제한적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뭐 20, 30년 긴 시간 동안에 개인이 경제 성장의 과실을 이제 가장 일관되게 이전받아온 수단은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되죠. 역사적으로 뭐 그 답은 거의 예외 없이 주식이고 그 중에서도 미국 주식 시장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이 뭐 사실 특정 국가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에서 그동안 가장 강력하고 검증된 자본주의 시스템에 참여하는 선택이고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고 글로벌 기업의 본거지이기도 하고 달러라는 기축통화와 주주 친화적인 제도와 끊임없는 혁신과 파괴라는 구조적 강점을 함께 소유하는 것이죠. 뭐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 많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전 세계를 상대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미국 주식을 산다는 것은 이 미국 경제만 사는 게 아니라 글로벌 성장의 일부를 지분 형태로 보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한국이든 유럽이든 어디에 살든 간에 개인이 글로벌 부의 흐름을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인 셈이죠. 여기에 뭐 장기 투자의 핵심 무기 복리가 더해지면 그 구조가 더욱 강력해지는데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 수익률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복리가 작동하는 시간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연애 7에서 8% 수준의 수익률이라도 20, 30년이 쌓이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데 매년 뭐 일정 금액을 투자해서 30년간 유지할 경우에 최종 자산의 상당 부분은 내가 직접 벌어 저축한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것은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됩니다. 미국 주식 시장은 전쟁이나 금융위기나 팬데믹 또 고금리와 같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충분히 시간을 부여받았을 때 결국에는 우상향해왔고 이 점에서 복리가 가장 오래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해온 무대입니다. 결국에 노동준비는 내 인생에서 복리가 가장 오래 작동할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수렴하고 단기 매매가 아니라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할 때 미국 주식을 계속 사는 행위는 선택이 아니라 이 구조적으로 설계된 어떤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후 준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너무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의 401k 같은 연금을 보게 되면 노후 준비의 현실적인 증거로 자주 언급되는 이유가 이게 특별한 투자 고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이 이런 구조적인 힘을 활용해서 만들어낸 결과인데 예를 들어서 월급에서 약 80만원 수준인 월 800달러를 30년간 꾸준하게 적립을 하고 연평균 8%의 수익률로 주식시장 지수 중심 펀드에 자동 운용했을 때 은퇴 시점에 11억 원이 넘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분석은 노후 자금이 재능이나 타이밍이 아니라 그냥 시간간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보여주고요. 자동 가입이 되고 또 자동 불입 구조 덕분에 투자자가 매번 결정을 굳이 내리지 않아도 자금은 계속 시장에 노출되고 401k 적립금은 약 70%가 또 주식형 자산에 배분이 되면서 장기 복리 효과를 온전히 흡수할 수가 있었죠. 이런 결과는 개인 사례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자산 운용사의 뭐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401k 계좌에 1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이른바 이제 연금 100만 장자가
2009년에 약 2만 1000명 수준에서 최근에는 약 37만 8천 명까지 늘어났어요. 이게 수십만 명의 일반 근로자들이 장기 적립과 주식 중심 운용만으로 은퇴 자산의 질적 전환을 경험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401k는 단순히 자산을 쌓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은퇴 이후에 현금 흐름으로 전환되는 구조까지 포함됩니다. 실제로 60대 부부가 401k 계좌 일부인 약 30만 달러를 롤오버 제도를 통해서 세금 부담 없이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으로 받는 사례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 약 96만 달러까지 성장을 하고 이후에 매년 약 4만 6천 달러를 평생 수령할 수 있는 설계가 완성됩니다. 이게 은퇴 자산에 써버리는 돈이 아니라 월급처럼 나오는 돈으로 바꾸는 전형적인 예인 거죠. 또 통계적으로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은퇴 자금이 약 29%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세금 이연이나 면제라는 강력한 세제 혜택과 회사의 매칭 기여가 결합되면서 동일한 소득 조건에서도 누적 자산의 격차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렇게 연금을 노후 준비의 대표적 예시로 언급되는 이유는 이게 높은 수익률의 신화가 아니라 달러 기반 자산과 세제 혜택과 장기 복리나 그리고 인간의 약점을 보완하는 뭔가 이제 그 감정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그 자동화 구조가 결합된 현실적으로 재현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이고요. 단기 투자는 흔히 투자라고 불리긴 하지만 노후 준비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노동에 더 가깝습니다. 1, 2년 안에 사고 파는 과정에서 사실 차트 분석을 하고 뉴스를 확인하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고민하고 감정 관리까지 끊임없이 시간과 에너지가 투입이 되면서 이게 자본이 알아서 일하는 구조가 아니라 내가 계속 개입해야만 굴러가는 구조인 거죠. 문제는 노후에는 이 노동을 지속할 수 없다는 데 있고요. 노후를 대비하는 자산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작동하고 내가 아프거나 늙어도 돌아가는 것이고 심지어 내가 사라진 이후에도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산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미국 주식의 장기 투자가 여기에 비교적 정확히 부합을 하는 거죠. 기업은 내가 자고 있든 여행을 가든 은퇴를 했든 상관없이 이익을 창출하면서 배당을 지급하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계속 쌓이고 쌓여갑니다. 단기 투자가 내가 시장을 이기려는 게임이라면 장기 투자는 시장의 힘을 그냥 맡기는 전략인 거죠. 노후 준비에 더 어울리는 쪽은 명백히 후자인 것 같고, 우리나라에도 연금 같은 어떤 그 계좌들, 절세 계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인플레이션이라는 변수까지 고려하면 차이가 더욱 분명해지고요. 노후 준비에서 가장 위험한 적이 자산 가격의 일시적 하락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서서히 모은 현금의 가치를 갉아먹는 인플레이션인데, 연애 3% 수준의 물가 상승률은 체감이 약하긴 하지만 20년만 지나도 화폐 가치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현금과 예금과 확정금리 상품은 안전해 보이지만 가만히 있어도 가난해질 수 있는 선택이 됩니다. 반면에 기업은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서 생산성을 높여서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하고, 특히 글로벌 기업은 특정 국가의 물가 상승에 묶이지 않죠.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이길 가능성이 있는 엔진을 소유하는 것이고, 노후에 가장 비참한 상태인 돈은 있지만 쓸 수 없는 상태, 즉 구매력 붕괴의 위험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 주식 시장은 배당이라는 형태로 노후에 월급을 만들어주는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배당률이 높은 종목이 아니라 수십 년간 배당을 끊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그냥 계속 늘려온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점이죠. 코카콜라나 P&G나 존슨앤존슨 같은 기업들은 젊을 때 보면 배당금이 굉장히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20년, 30년 누적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가는 자산이고 배당은 현금 흐름이고, 노후에 진짜 필요한 거가 자산 규모의 숫자보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라면 이 미국 주식은 자산을 팔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기에 세대 교체와 기술 혁신이라는 요소까지 더해진다면 미국 주식 시장의 장점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노후 준비 자산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미국 주식 시장의 개별 기업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끊임없이 교체되고 진화를 하는 걸 보면, 이런 과거에는 철강과 석유가 중심이었고 현재는 IT와 플랫폼 또 AI가 중심이고, 미래의 주력 산업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 자체가 그 변화를 자동으로 계속 반영한다는 점이죠. 개별 기업은 사라질 수 있어도 시장은 살아남을 것이고,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한다는 것은 미래가 무엇이든 그 성장에 자동으로 베팅하는 행위가 됩니다. 결국에
노후 준비란 무엇을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축소 속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젊을 때 선택지가 넘치지만 노후에는 선택지가 줄어들고 노후 준비를 잘했다는 것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가깝다면 미국 주식에 그냥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언제 은퇴할지, 얼마나 일할지, 자녀에게 뭘 남길지, 어디에서 살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을 결국 만들어줍니다. 그냥 그래서 1, 2년 단위로 투자하는 생각을 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주식은 변동성이 큰 시장일 수도 있지만 노후라는 시간 스케일로 시계열을 길게 늘어뜨려 보면 미국 주식을 계속 산다는 것은 단순한 투자 행위가 아니라 복리, 글로벌 성장, 인플레이션 방어와 그리고 노후의 선택권을 함께 사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말하면 투자 1, 2년 할 게 아니라면 미국 주식을 계속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노후 준비를 하고 끝냈다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입니다.